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암 등록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올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암 환자 수를 예측했는데요. 2016년 한국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할 암으로 대장암을 꼽았습니다. 이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대장암,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건국대학교 외과 황대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한국인, 그중에서도 특히나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병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 하면 위암이다라고 이렇게 꼽았었는데, 이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올 한 해는 대장암 환자 수가 위암 환자 수를 초과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대장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건가요? 인구 대비로 보면은 맞습니다. 2013년에는 역시 위암이 1위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추세를 수학 공식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될 건가를 지금 추측을 해보니까 올해는 대장암의 신암 환자 수가 위암을 이제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그럼 많이 늘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고령화가 아주 급속히 진행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위생 어떤 이런 그런 보건 복지가 좋은 따라서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잘 살게 되면 결국 잘 먹게 되는 거고 안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그 생활이 이제 굉장히 서구화된 생활인데, 그 서구화된 생활 패턴이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급속도로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보편적으로 대장암은 남성이 더 많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실제 위암 환자만 해도 남녀 비가 2대 1입니다. 대장암의 경우는 한 1.5대 1쯤 되거든요. 오히려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적어도 5대 호발암 중에서는 가장 성적으로 평등한 암이 대장암이죠. 그리고 예전에 대장암 하면 뭐 5, 60대, 70대, 뭐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 많이 발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발병을 한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로 발병 추세가 좀 변한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계를 내보면은 대개 5, 60대, 60대, 70대가 이제 아주 중추적인 호발 연령이거든요. 2, 3%대 이제 발병률을 보이는데 40대는 10% 이하로 떨어진단 말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40대에서 50대 넘어가는 그 사이가 이제 사실은 예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됩니다. 아무래도 뭐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성이라고 젊다고 해서 대장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대장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장이 어떤 기관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예, 대장은 뭐 소장에서 음식물 영양분을 다 이제 우리 몸에 재흡수하고 나면 대장으로 넘어온 변 중에서 수분을 적어도 90% 이상을 다시 재흡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용화시켜서 그거를 이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가장 대장의 큰 역할입니다. 대장에 있는 우리가 아는 세균들이 그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 비타민 중에 일부를 또 생산해서 우리 몸에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 대장암, 이곳에서 왜 생겨나게 되는 건가요? 암의 원인 대부분 이제 환경적 요인과 이제 유전적 요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대장암의 환경적 요인은 가장 큰 게 이제 고지방이죠. 특히 이제 그 중에도 붉은 육류라 그러죠. 소고기, 돼지고기 쪽에 좀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고지방 식이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담즙, 쓸개즙이죠. 네. 쓸개즙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되거든요. 소화시키기 위해서. 쓸개즙이 결국 대장으로 가서 세균에 의해서 2차 변성, 3차 변성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게 발암물질화 되는 겁니다. 운동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보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왜 대장암을 예방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그 기전은 잘 모릅니다. 그다음 유전적 요인으로 가족에 누가 한 분이라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확률을 갖고 있다. 크게는 대장암으로 묶여있지만 직장암, 결장암으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암도 다른 건가 봐요. 예. 우측 대장은 굉장히 구경이 넓습니다. 그 다음에 이 S결장으로 올수록 점점 구경이 작아져 가지고 오른쪽에 대장암이 있게 되면은 사실은 구경이 크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넘어온 변이 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12cm, 15cm 정도의 혹이 커져도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15cm면 이 정도 크기인데 그렇죠. 한 뼘 더 이렇게 커다랗게 있어도 예,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원인 모를 빈혈 정도 나타나는 정도, 아니면 좀 마른 사람이면 혹이 만져지는 정도, 그런 정도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왼쪽 결장으로 오게 되면은 금세 이제 좁아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변이 가늘어질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으로 가면 이제 직장은 우리가 몸에서 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변 보는 거에 관계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이 가늘다든지 보고 나도 시원치 않다든지 뭐 출혈이 있다든지 점액변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에 가까이 갈수록 나타날 수가 있죠. 변이 가늘어지거나 불편한 증상, 그 이외에는 대표적인 증상은 없는 건가요? 배가 좀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정도 외에는 사실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수험생의 우리 증상이라 그러는데 이제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거죠. 네. 똥줄이 타면 변이 가늘어지고요. 그다음 변 보고 나도 시원치 않고 그러다가 피도 나다가 점액변도 나오고 비슷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험이 끝났다든지 하면은 이런 증상이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원상복귀가 안 된다면은 한 번쯤은 이제 대장에 대한 진찰, 최소한 한 달 이상 똑같은 증상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간단한 진찰과 필요하다면 내시경을 안 받아봤다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는 게 미리미리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길이죠. 이렇게 해서 병원을 찾으면 어떤 검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직장 수지 검사는 소위 얘기해서 40% 내지 50%를 손가락으로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국가안검진은 이제 대장암 검사라고들 하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대장암 검사를 해주는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변에서 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장암 검사로 이름은 되어 있지만 실제는 변에 피가 나느냐 안 가느냐만을 이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출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대장 촬영이나 대장 내시경을 하게끔 국가에서 유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암이 있는 사람이 만약 분변 자멸 검사를 했다고 했을 땐 100%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적게는 한 30%밖에 양성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변 자멸 검사라고 하는 것은 100% 정확한 검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네. 몇 살부터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 건가요? 50대부터 받는 게 우리나라 권고안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0대부터 이제 호발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제 40대부터 받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40대에 한번 받고요.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적어도 4, 5년은 받을 필요는 되게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5년 주기로 이제 계속 받으면 되겠고요. 단 조건은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가족이 진단을 받은 연령보다는 10년을 당기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 45세 때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 가족 자제들은 적어도 30대 정도에서 받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대장 내시경하다 용종이 나와서 떼어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용종은 무조건 몸 안에 있으면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건가요? 뭐가 불룩불룩 튀어나오면 다 용종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선종이라고 하는 진짜 혹이 발견이 되었다. 요거는 이제 대장암의 전 단계거든요. 근데 선종이 아닌 이제 다른 염증성 용종이라든지 또 다른 뭐 가짜 용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대장암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들이죠.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떼어내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작년에 용종을 띄었습니다. 이번에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쪽에서 받았으면 기록이 있으니까 좋은데 다른 데서 받고 오셨을 때는 저희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용종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10중 8구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요. 그걸 그냥 두면 암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거를 꼭 했어야만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선종이고요. 제거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가짜죠. 가짜 혹이라는 건 정상이랑 똑같으니까 정상이라고 똑같이 5년 주기를 받으면 되고 만약에 그게 대장암 전 단계였던 선종이었다. 크기가 좀 크고 뭐 개수도 여러 개고 뭐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1년 뒤에는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용종 중에서도 선종이 생겼을 때 좀 다른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 건가요? 선종이 아주 크게 되면 증상이 뭐 대장암하고 유사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용종의 증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암 하면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 아무래도 예방과 함께 완치가 가능한가 여부일 것 같은데요. 이 대장암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장암을 포함한 다른 암들도 다 이제 병기라는 게 있죠. 0기나 1기의 경우에는 뭐 재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2기는 대장의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를 되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도 최근에는 거의 90% 가까이 이제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기의 경우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한 75%까지도 완치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기는 전이가 된 경우. 근데 수술이 된 4기의 경우는 대개 3명 중 1명 혹은 2명 중 1명꼴로 완치가 되는 걸로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들으시면서도 이 소식은 좀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 대장암의 경우에는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근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쓸 항암제나 이런 게 제한적이어 갖고 수술이 되냐 안 되냐 처음에 이렇게 딱 나눠버리고 끝이 났다 그러면 최근에는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약물 치료를 통해 가지고 수술이 되게끔 만들어서 그런 이제 경로가 또 생긴 암이 되겠습니다. 네. 이 수술이 가능한 시기에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오시면 좀 더 안심하시고 치료받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변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의 횟수라든지 그다음 변의 굵기라든지 뭐 변의 피가 살짝 이렇게 묻어서 나온다든지 점맥이 묻어서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관찰을 유심히 하다 보면은 의외로 빨리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대장암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OX로 살펴봅니다. 변비나 치질이 있으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 아닙니다. 예, 변비나 치질은 치핵이죠. 사실은 이제 증상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대장암하고 연관성은 없습니다.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미국 암예방협회에서 O로 내놨습니다. 실제 그 권고안을 읽어보면은 50대에서 70대 사이는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뭐 혹은 그런 출혈성 경향, 속 쓰린 거 그런 분들은 좀 피해야 된다. 제가 실제로 여기서 진료를 하면서 그렇게 권고를 하려다 보면은 사실 그분의 모든 병력을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거를 100% 다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걸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은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환자에게 대장암이 발생하면 더 공격적인 양상을 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젊은 20, 30대에 나타나는 경우는 결국 병기, 그 사람이 수술을 받았을 때 이게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에 따라서 나이 든 사람하고 거의 예후가 똑같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나쁘게 보이냐 하면은 그 원인은 사실은 20, 30대 대장암이 걸릴 거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도 없군요. 의료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대장 내시경을 선뜻 권하기가 어렵다 보니 진단이 이제 늦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병 자체가 더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대장암 하면 서구형 식습관에 의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서구형 암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음식은 피해야 한다, 이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붉은 육류잖아요. 고기는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붉은 육류에 지방이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붉은 육의 어느 부분이 도대체 암을 유발시킬까 하는 거는 아직도 실험실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고지방이라고 하면은 뭐 고기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먹는 피자나 도나스, 케이크 다 들어 있습니다. 기름이 치킨,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기름이거든요. 사실 기름기가 들어가면 다 역할은 비슷해집니다. 특히 이제 수술 후에 회복하는 환자라든지 항암 치료 받는 환자의 경우는
강제로라도 하여튼 맛있는 고기를 드시도록 유도를 합니다. 오히려요? 예, 왜냐하면 입맛도 없고 육류가 제일 사실은 빨리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스스로 회복 단계라든지 항암 하시는 분들에서는 고기를 오히려 더 권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커피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최근에 이제 미국 임상 암학회지에 나온 연구를 보면은 물론 커피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이제 대장암 3기 환자들의 항암요법에 대한 연구였는데 그분들을 식생활을 조사를 해봤더니 하루에 커피 넉 잔 이상 먹는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재발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집단으로 보니까 뭐 커피도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장암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커피를 드시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겠네요. 예, 커피 하나 문제점은 이제 탈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제 이뇨작용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다른 것으로 충분히 하면서 커피를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화를 시키고 배출을 하는 걸 텐데요. 이 대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배변 습관이 있을까요? 하루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히 한번 보는 게 가장 규칙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다고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저는 애를 키울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만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아이들은 많이 그래요. 이 소식이 오거든요. 그게 위장 반사라 그러고요.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직립 반사라 그래갖고 누웠다 일어나면 또 변을 보고 싶은 그런 반사가 우리 몸에 이제 정상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 반사를 놓치면 이제 결국 변비가 되는 거거든요. 보고 싶은 때 보고 예를 들어 3, 4일 동안 나는 변을 안 봤다. 근데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굳이 그럴 때 가서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비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비데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 항문에 따뜻한 정도의 온도로 우리가 항문에 물을 담그게 되면 항문을 담그게 되면 이제 이게 항문의 괄약근이 좀 느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항문 압이 떨어지면서 순환이 좋아지면서 이제 항문이 편해지고 그러면서 배변 활동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이론적 근거입니다. 그 밖에 대장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생활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켜주면 좋을까요? 자기 변에 관심을 좀 제발 가지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변을 잘 관찰하다 보면 단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운동 습관. 운동은 우리나라 권고하는 일주일에 하루에 30분 5일 이상, 일주일에 2번 8kg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균형 잡힌 식생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장 내시경 검사. 적어도 대장 검사 혹은 검진을 적어도 40대부터는 받아라. 5번째는 가족과 의료진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궁금할 때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라. 이게 이제 학회가 권고하고 있는 권고안입니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홀하게 대했던 배변 습관이나 변의 형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